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일반 논문입니다. 자, 이 논문은요, 2017년에 발간됐는데요. 한국노총에서 발간한 이 논문에 실린 논문입니다. 저출산 대책 일가정 양립은 우리 모두의 권리적 의무이다. 자, 여기 이 상식 저출산 대책 일가정 양립은 우리 모두의 권리적 의무이다. 한국노총 한국노총에 실린 논문입니다. 자, 저출산 대책. 지난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순이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함께 출산율은 1.17명으로 초주처 저출산 현상 1.3명 이하. 2001년 이에 16년째 시작되겠다. 이게 2017년 논문입니다. 자, 출산 지표 악화는 사회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출산 지표 악화는 단순하게 인격적 현상만으로 간주할 수 없다. 사회 환경이 결혼, 출산 및 양육과 조화롭지 못한 데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에서 노동시장에서 학력위주와 학벌위주가 더 공고화되고 그에 따라 교육시장에서는 고학력화가 가속되면서 자녀교육 및 양육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발시대를 거쳐 부동산 투자가 재산 증식의 주요한 수단이 되면서 주택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마저 계속 상승하여 주거부담을 높이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가 가정 간 양립이 어려워. 여기 연간 근로시간과 출산율의 관계인데요. 이 파란 거는 전체 휴가휴직자 대비 비중이고 이거는 산전 휴가자 대비 비율인데요. 자, 그래서 자녀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 혹은 부부의 결혼과 출산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중시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당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구하면서부터이다. 그렇게 시작된 일가정 양립 정책은 노동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일 중심에서 일과 가정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일 중심의 생활 방식이 강화되고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결합되는 특징을 보였다. 가정보다는 직장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사회 보편적 관행이 되었으며 노동시간 증가는 남성은 직장에서 역할을 그리고 여성은 집에서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성분업적 역할을 공고히 하였다. 장시간 근로관행 및 성분업적 가족 구조가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욕구와 충돌하면서 기초적인 생활 영역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자, 남성 육아직자 비율 추세를 보면요.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높죠. 프랑스, 아일랜드는. 근데 한국은 매일 낮은 쪽에 들어가 있어요. 일본보다도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육아를 여성이 의무로 한정하는 인식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정부가 저출산에 대응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그리고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사회보험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였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유사산 휴가를 도입하고 출산 전후 휴가를 임신 초기에도 긴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들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이나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은 일가정 양립제도에 이용해서 배제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육아휴직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액이 평상시 임금에 비해 부족하다.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할 자격을 가진 근로자들일지라도 실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한계이다. 기업에서는 근로자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에 따른 일부 공백을 메우는 데 어려움을 가지며 그로 인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 자체를 노동 생산성을 낮추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한국
에서는 육아를 여성 힘으로만 한정하는 인식이 강하여 남성들이 육아직을 이행하는 것을 직장에서 꺼려하고 남성 스스로도 꺼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과 동료 근로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육아직 등을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일가 가정의 양립은 모두의 권리. 일가 가정의 양립은 저출산 현상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저절로 형성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구 사회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노동시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고용과 가족을 둘러싼 문화 역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근로자 스스로 일가정 양립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관련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로서 자리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자로서의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들의 이용을 지지하고 협력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 등 직장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을 억제하거나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지향하고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이 기업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산 요소로 인식하며 살성하는 노력을 경제할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이용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일가정 양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여 수준을 높이고 제도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근로자, 기업, 정부 각각은 여성들에게만 짐을 주기보다는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양성평등적인 일가정 양립의 실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공공부문과 대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기보다 중소기업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확대되는 노력도 중요하다. 네, 이 논문은 상당히 시적절한 논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성의 육아휴직이 상당히 지금 뭐 공무원이나 이런 또 여성 친화적인 기업들은 뭐 상당히 그래도 확대되고 있지만 전통적인 기업들 또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정부와 또 기업이 같이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 목사의 저출산 논문 대책 읽기입니다.